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법, 지은이 스에오카 요시노리, 옮기니 유나현, 발행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자수성가형 슈퍼리치가 알려주는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한 백만장자 마인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법의 저자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하루하루 살며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부자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했고 10년 만에 자수성가형 슈퍼리치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저자가 단기간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놀라운 투자 스킬이나 대단한 경제 이론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자 마인드를 제대로 알고 실천한 것에 있습니다. 저자는 부라는 목표를 향해 그냥 걸어가는 것과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을 비교하며 왜 부의 열차에 타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저절로 돈이 쌓이고 알아서 목표를 향해 가는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 부자의 생활 습관을 갖는 법부터 시간관리법, 현명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법까지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든 독자들에게 부의 그릇을 넓히고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최고의 부자 수업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인가? 세상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보람 열차에 탄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보람만을 추구한다. 얼마 전 자유기고가로 일하는 42세 남성을 만났다. 그가 물었다.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유감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평생 돈 문제로 고생할 겁니다. 그의 원고료는 기사 한 편에 20만 원 정도였다. 게다가 원고 한 편을 완성하려면 취재하는 데 1일, 집필하는 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기껏해야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제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다. 보너스나 유급 휴가도 없고 일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나의 대답에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의 열차에 탈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다시 말해, 가격 결정권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원천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보를 가공하여 발신하기만 해서는 언제까지나 발신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판의 경우 인쇄라는 로열티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꾸준히 인쇄를 받고 기고가는 일회성 원고료를 받는다. 그는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취재를 하고 있어서 재테크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부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권유했다. 거기서 더 가치 있는 사람, 물건, 돈에 대한 정보를 얻으라고 조언했다. 보람만 추구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수입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술, 시간, 에너지를 돈으로 전환하라. 일본의 평균 급여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11,660원, 정규직의 경우 21,307원이다. 당신도 혹시 본업 이외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2017년 대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부업을 하는 사람은 16.7%, 1년 이내에 부업을 시작할 예정인 사람은 41.7%로 나타났다. 즉, 60% 이상의 회사원이 용돈벌이를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업을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과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통 부업은 퇴근 후나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 결국 부업은 재충전할 시간을 조금씩 희생해서 돈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서민 열차 승객의 발상이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1시간에 최소 1만 원, 최대 2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 자신의 가치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푼돈은 벌지 몰라도 절대 큰 돈은 벌 수 없다. 부의 열차 승객은 돈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돈을 10배, 100배로 불린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요즘 인터넷에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각종 광고가 넘쳐난다. 그러나 부업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새길로 빠져 푼돈을 벌기보다는 본업에 집중하여 큰 돈을 버는 것이 낫다. 당신의 인생은 유한하다. 시간 제한이 있다는 뜻이다. 푼돈밖에 못 버는 부업에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가는 큰 기회를 놓친다. 부자는 왜 1등석에 탈까? 나는 매주 홋카이도와 도쿄에 있는 사무실을 비행기로 오가는데 이동할 때는 반드시 1등석을 탄다. 국내선의 1등석은 이코노미석과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국제선, 특히 유럽행은 티켓값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지만 국내선은 크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므로 금액을 더 내고서라도 높은 등급의 좌석에 앉는다. 왜냐하면 이코노미석은 피로가 쌓이지만 1등석은 이동 시간 동안 피로를 풀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엄청나다. 넓은 리클라이닝 시트에 누워 체력을 회복한 후 산뜻하게 일하러 가는 것과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편히 쉬지도 못한 피곤한 상태로 일하러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부자들의 경우 거래 한 번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오간다. 이렇게 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1등석 가격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1등석에 타면 자리에 따라 뜻밖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데 평소에 좋아하던 베스트셀러 작가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무척 친해져서 이후로도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만일 그날 내가 이코노미석에 앉았다면 이런 만남은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등석에 타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기내에 가장 먼저 탑승할 수 있고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도 있다. 또한 식사도 수면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비즈니스석의 경우 승객 4명당 1명의 승무원이 배정되는데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불필요한 서비스는 일절 제공하지 않으므로 방해받지 않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부의 열차 승객은 1등석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나 서민 열차 승객은 가격에 놀라기만 할 뿐 진정한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서비스는 하나의 문화다. 스스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 가치를 알 수 없다. 좋은 서비스를 몸소 체험하고 그 가치를 느껴라. 당신은 얼마나 자주 1,000원숍을 이용하는가? 1,000원숍을 한 달에 2-3번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약 40%, 한 달에 한 번 이용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70%라고 한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저렴한 쇼핑을 좋아한다. 생활의 모든 것을 값싼 물건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과연 부의 열차에 탈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 물건에 둘러싸인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매일 1,000원짜리 반찬을 먹는 사람은 미각이 거기에 맞춰져 1,000원짜리 혀가 된다. 즉, 고급 요리보다 값싼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게다가 저렴한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한 가지 더. 부자가 값싼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가 있다. 바로 동기부여를 위해서다. 부자는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의욕을 높여주는 물건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있기만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어깨가 쫙 펴지는 정장이 있으면 몇백만 원이 됐든 나에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을 곁에 두라. 무쌍 시리즈로 유명한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 코에이의 사장 에리카와 요이치는 만나면 즐거운 사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는 3가지 기준을 세웠다. 그는 이 기준을 지키고부터 수상한 꿰매 넘어가거나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나는 사람을 사귈 때도 일정한 기준, 즉 필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 기준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지고 자칫 나쁜 사람에게 속아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을 곁에 두어라. 돈은 결국 사람이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는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유해한 사람도 존재한다. 지인 중 한 사람이 세금을 절감시켜 주겠다는 어느 컨설턴트의 꿰매 넘어가 3억 5천만 원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허위 신청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는 보조금 사기였고 결국 컨설턴트와 함께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다이어트 트레이너가 자신의 노하우를 도둑맞은 사건도 있다. 당신이 개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공동 경영을 제안해온 것이다. 회사는 이미 설립했으니 사장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제안을 수락했지만 대표권이 없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 잘 되자 곧바로 해고당하고 말았다. 공동 경영을 제안한 것은 노하우를 빼앗으려는 함정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애초에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엮이면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빼앗김으로 조심해야 한다. 부의 열차에 타려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려내는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 돈을 쓰는 방법은 낭비, 소비, 투자 3가지다. 나는 더 알기 쉽게 낭비를 죽은 돈, 소비를 살기 위한 돈, 투자를 살아있는 돈이라고 부른다. 낭비한 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건 죽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죽은 돈이다. 의식주 등 살아가기 위해 소비하는 돈은 살기 위한 돈이다. 투자를 통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크게 성장하는 돈은 살아있는 돈이다. 이 3가지의 차이를 몰라서 돈을 묵혀두는 사람이 많다. 낭비, 소비, 투자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오로지 절약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부의 열차 승객은 이 3가지의 차이를 확실히 안다. 그리고 투자에 돈을 써서 자산을 불린다. 돈을 쓸 때는 황금 비율을 기억하라. 낭비, 소비, 투자에는 적절한 비율이 있다. 가령 당신의 지갑에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자. 지금까지 이 100만 원을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에 어떤 비율로 사용해왔는지 계산해보자. 보통은 3대, 7대 0일 것이다. 내가 권장하는 것은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을
1대 6대 3의 비율로 맞추는 것이다. 이는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한 황금 비율이다. 죽은 돈, 낭비하는 돈을 완전히 0으로 만들면 인생이 지루해진다. 또 살기 위한 돈, 소비하는 돈을 지나치게 줄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돈, 투자하는 돈을 갑자기 3으로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1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달성하면 2로 높이고 최종적으로 3까지 높이는 것이 좋다. 이 황금 비율로 3년 정도 생활하면 돈에 대한 감각이 확 달라질 것이다. 금고 안에 잠들어 있는 돈을 깨워라. 돈을 막힘없이 순환시켜라. 돈이 막힘없이 흘러야 세상이 풍요로워진다. 한 곳에 고여있는 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를 예로 돈의 흐름을 살펴보자. 먼저 부동산 투자가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입주해 살게 된다. 입주자는 일해서 번 돈을 집세로 낸다. 부동산 투자가는 그 돈을 아파트 관리회사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돈을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금고 안에 잠들어 있던 돈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고 관련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돈을 불리는 과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부동산 투자도 돈을 순환시키는 엄연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 투자는 경제를 활성화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활동이다. 부디 당당하게 투자에 뛰어들어 부의 열차에 탑승하길 바란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200조 원을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를 설립한 인물이지만 건강을 해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부의 열차를 타는데 성공해도 건강을 잃으면 하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기에 부자는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전 세계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2018년 한 해만 해도 28조 원이었다. 이는 2017년보다 60%나 증가한 수치로 매달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의료나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자들이 건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다. 한편 돈이 없어서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고서라도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정신없이 일만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하면 부의 열차를 타기도 전에 몸이 망가질지도 모른다.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의 유산은 약 8조 3천억 원이라고 한다. 만일 당신이 건강하다면 스티브 잡스가 남긴 8조가 넘는 유산보다 가치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인생에는 3가지 길이 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리고 벼랑길이다. 건강에 유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벼랑에서 떨어진다. 자신의 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건강의 가치를 되새기길 바란다. 항상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라. 부의 열차 승객은 항상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그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낸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1. 식사. 평일 밤에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아 육류를 많이 먹는다. 아침이나 점심에는 되도록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한다. 2. 휴식.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8시간은 잔다. 호텔비도 아끼지 않는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다. 3.
운동. 항상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골프를 쳐서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조깅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한다. 4.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대화는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라도 기본 소프트웨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건강이라는 기본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으면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부자의 하루는 48시간이다. 인간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부자는 많은 사람에게 시간을 빌려서 하루를 48시간, 96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세상에는 돈을 받고 자신의 시간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회사원인 경우 월급, 전문가인 경우 서비스비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마음껏 빌려라. 그러면 당신은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부자는 무슨 일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달에 가는 로켓을 만드는 경우 혼자서는 1000년이 지나도 만들 수 없지만 1000명이 있으면 1년 만에 만들 수 있다. 부자가 회사를 많이 설립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타인의 시간을 빌리기 위해서다. 회사를 설립하면 수많은 사람이 매일 당신의 사업에 시간을 빌려준다. 그렇게 얻어낸 시간을 이용해서 부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즉, 회사는 시간을 빌리기 위한 시간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동차를 렌트하면 하루에 7만 원 정도가 든다. 시간당 3,000원이라는 가격에 렌터카라는 이동수단을 구매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한다. 신문을 구독하면 전단지가 딸려온다. 혹시 슈퍼마켓 세일 전단지를 1시간씩 읽고 있지는 않은가? 10원이라도 싸게 사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지키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방어만 하는 사람은 평생 부의 열차에 탈 수 없다. 가능한 많은 사람의 시간을 빌려라. 부의 열차 승객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산다. 이를테면 옷 세탁은 전부 세탁소에 맡긴다. 영어를 배울 때는 전문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방이 더러워지면 가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간단한 청소는 로봇 청소기에게 맡기고 자동 조리기나 식기세척기 등 시간을 단축해주는 가전제품도 10분 활용한다. 수입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경험을 해보라. 분명 부의 열차를 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도 일정 부분은 돈으로 유지할 수 있다. 우산이 없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자. 바로 옆에 택시가 서 있는데도 돈이 아까워서 역까지 비를 맞고 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감기에 걸려서 치료비로 택시비의 몇 배를 낼 수도 있다. 또 감기가 나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나라면 주저없이 택시를 탈 것이다. 긴자의 초밥집과 시골 초밥집의 차이. 긴자에 위치한 초밥집과 시골에 있는 초밥집은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은 제공하는 가치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 우선 재료의 차이, 장인의 기술, 입지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긴자에 있는 초밥집은 초밥에 쓰는 재료, 만드는 기술, 장소까지 모두 최상급이라서 가격도 비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재료나 기술이 10배나 차이가 날까? 오히려 재료는 시골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긴자의 초밥 장인과 지방 초밥 장인의 기술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나는 권위와 부가가치, 희소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먼저 권위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교토의 유명 사찰에 있는 스님의 말씀과
어느 시골에 이름 모를 사찰에 있는 스님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라도 듣는 쪽에서 느끼는 무게가 다르다. 당연히 시주하는 금액도 달라진다. 이어서 부가가치를 살펴보자. 부가가치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긴자초밥집의 부가가치는 종업원의 태도, 안락한 분위기, 위생관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온다. 희소성은 특정한 곳에서만 맛보거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제한에 의해 생겨난다. 긴자의 오래된 초밥집들이 지점을 잘 안 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어디서든 먹을 수 있게 되면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라. 부자는 권위와 부가가치의 희소성을 잘 이용한다. 거기에 자신의 재능과 기술, 경험을 더하면 더 비싼 값에 팔린다.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의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류 사이에 이류가 섞여 있으면 전체가 이류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나도 늘 그 점에 유의하여 인맥을 소개하거나 파티에 참석한다. 진정한 부자는 외면을 치장하는데 큰돈을 들이지 않는다. 엄청난 대부호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다니기도 한다. 부자는 대신 내면에 돈을 들인다. 인류 가부키 배우는 옷의 안감에 공을 들인다고 한다. 언뜻 보이는 곳에 공을 들이는 것이 그들의 멋이다. 진정한 부자는 외면을 꾸미는데 흥미가 없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외견을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집 또한 외부를 호화롭게 꾸미기보다는 내부를 신경 쓰는 편이 빈집털이의 표적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음은 내가 평소에 실천 중인 내면을 갈고 닦는 방법이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는다. 친구와 한잔하며 정보를 수집한다. 존경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난다. 세미나 및 강연회에 참가한다. 구두, 벨트, 지갑 등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돈을 쓴다. 남을 기쁘게 하는데 돈을 쓴다. 부의 열차 티켓을 사주는 것은 과거의 당신이다. 인생은 노를 저어 나아가는 배와 닮았다. 눈앞에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노를 저으려면 뒤쪽을 바라봐야 하므로 진행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감에 의지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유속이나 수면을 유심히 관찰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의 흐름이 갑자기 빨라지면 폭포에 가까워진 것일지도 모른다. 주의할 것. 인생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자신의 역사를 적어보자. 유년기, 가족, 형제 자매, 친척, 놀이, 즐거웠던 일. 초등학생, 잘하는 과목, 학교 행사, 여름방학, 표창장. 중학생, 못하는 과목, 운동, 동아리 활동, 첫사랑. 고등학생, 컴플렉스, 친구, 음악, 연애, 수험 공부. 대학생, 수업, 아르바이트, 미팅, 실연, 졸업 논문, 취업 준비. 사회인, 일, 인간관계, 취미, 여행, 결혼, 육아. 현재 회사원이라면 직함도 적어보라. 신입사원, 대리, 과장으로 구분하면 자신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장단점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해 볼 수 있어 자신의 강점과 그것을 살리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잠들어 있는 재능의 원석을 발굴하라. 나는 중학교 때 욕실도 없는 주택에서 신축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만약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부동산 비즈니스라는 천직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고 그로 인해 컴플렉스가 생기기도 한다.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 동기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큰 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등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쓰라린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성공을 거머쥔 사람도 수없이 많다. 부의 열차 티켓을 사주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뿐이다. 여기까지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에오카 요시노리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거쳐 부동산 중개 영업사원으로 월급쟁이의 삶을 살다가 월급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현재 부동산 투자 회사의 대표이자 컨설턴트로 10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호입니다. 그는 일본의 로버트 기요사키로 불리며 자신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돈에 대한 마인드셋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경제 이론이나 뜨는 투자 정보를 아는 것보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부터 돈을 다루는 방식까지 부자가 실천하는 삶의 원칙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부자 마인드셋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벌리는 부의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10가지 부자의 태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을 예시로 전체 인구의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으며 일본 통계 기준 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의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현실을 직시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내려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열차를 갈아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인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방법으로 부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는 금융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통해 수입과 자산 규모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1단계인 연수입과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는 일단 돈을 벌고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후 자산 1억의 단계를 넘어 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과정을 거친 후에 투자를 시작하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방법은 이 책에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부터 10까지 투자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돈을 다루는 법, 부자들의 마인드와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며 자연적으로 습득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아닌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자 마인드에 관한 주옥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소주제 한 편이 2-3페이지 정도로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서술되어 있어 머릿속에 콕콕 입력이 되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부자 마인드셋을 장착하기 위해 필독할 책으로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인가? 세상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보람 열차에 탄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보람만을 추구한다. 얼마 전 자유기고가로 일하는 42세 남성을 만났다. 그가 물었다.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유감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평생 돈 문제로 고생할 겁니다. 그의 원고료는 기사 한 편에 20만 원 정도였다. 게다가 원고 한 편을 완성하려면 취재하는 데 1일,
집필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기껏해야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제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다. 보너스나 유급 휴가도 없고 일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나의 대답에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의 열차에 탈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다시 말해, 가격 결정권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원천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보를 가공하여 발신하기만 해서는 언제까지나 발신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판의 경우 인쇄라는 로열티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꾸준히 인쇄를 받고 기고가는 일회성 원고료를 받는다. 그는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취재를 하고 있어서 재테크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부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권유했다. 거기서 더 가치 있는 사람, 물건, 돈에 대한 정보를 얻으라고 조언했다. 보람만 추구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수입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술, 시간, 에너지를 돈으로 전환하라. 일본의 평균 급여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11,660원, 정규직의 경우 21,307원이다. 당신도 혹시 본업 이외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2017년 대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부업을 하는 사람은 16.7%, 1년 이내에 부업을 시작할 예정인 사람은 41.7%로 나타났다. 즉, 60% 이상의 회사원이 용돈벌이를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업을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과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통 부업은 퇴근 후나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 결국 부업은 재충전할 시간을 조금씩 희생해서 돈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서민 열차 승객의 발상이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1시간에 최소 1만 원, 최대 2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 자신의 가치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푼돈은 벌지 몰라도 절대 큰 돈은 벌 수 없다. 부의 열차 승객은 돈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돈을 10배, 100배로 불린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요즘 인터넷에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각종 광고가 넘쳐난다. 그러나 부업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새길로 빠져 푼돈을 벌기보다는 본업에 집중하여 큰 돈을 버는 것이 낫다. 당신의 인생은 유한하다. 시간 제한이 있다는 뜻이다. 푼돈밖에 못 버는 부업에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가는 큰 기회를 놓친다. 부자는 왜 1등석에 탈까? 나는 매주 홋카이도와 도쿄에 있는 사무실을 비행기로 오가는데 이동할 때는 반드시 1등석을 탄다. 국내선의 1등석은 이코노미석과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국제선, 특히 유럽행은 티켓값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지만 국내선은 크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므로 금액을 더 내고서라도 높은 등급의 좌석에 앉는다. 왜냐하면 이코노미석은 피로가 쌓이지만 1등석은 이동시간 동안 피로를 풀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엄청나다. 넓은 리클라이닝 시트에 누워 체력을 회복한 후 산뜻하게 일하러 가는 것과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편히 쉬지도 못한 피곤한 상태로 일하러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부자들의 경우 거래 한 번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오간다. 이렇게 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1등석 가격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1등석에 타면 자리에 따라 뜻밖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데 평소에 좋아하던 베스트셀러 작가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무척 친해져서 이후로도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만일 그날 내가 이코노미석에 앉았다면 이런 만남은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등석에 타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기내에 가장 먼저 탑승할 수 있고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도 있다. 또한 식사도 수면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비즈니스석의 경우 승객 4명당 1명의 승무원이 배정되는데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불필요한 서비스는 일절 제공하지 않으므로 방해받지 않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부의 열차 승객은 1등석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나 서민 열차 승객은 가격에 놀라기만 할 뿐 진정한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서비스는 하나의 문화다. 스스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 가치를 알 수 없다. 좋은 서비스를 몸소 체험하고 그 가치를 느껴라. 당신은 얼마나 자주 1000원숍을 이용하는가? 1000원숍을 한 달에 2-3번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약 40%, 한 달에 한 번 이용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70%라고 한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저렴한 쇼핑을 좋아한다. 생활의 모든 것을 값싼 물건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과연 부의 열차에 탈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 물건에 둘러싸인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매일 1000원짜리 반찬을 먹는 사람은 미각이 거기에 맞춰져 1000원짜리 혀가 된다. 즉, 고급 요리보다 값싼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게다가 저렴한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한 가지 더, 부자가 값싼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가 있다. 바로 동기부여를 위해서다. 부자는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의욕을 높여주는 물건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있기만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어깨가 쫙 펴지는 정장이 있으면 몇백만 원이 됐든 나에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을 곁에 두라. 무쌍 시리즈로 유명한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 코에이의 사장 에리카와 요이치는 만나면 즐거운 사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는 3가지 기준을 세웠다. 그는 이 기준을 지키고부터 수상한 꿰매 넘어가거나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나는 사람을 사귈 때도 일정한 기준, 즉 필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 기준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지고 자칫 나쁜 사람에게 속아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을 곁에 두어라. 돈은 결국 사람이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는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유해한 사람도 존재한다. 지인 중 한 사람이 세금을 절감시켜 주겠다는 어느 컨설턴트의 꿰매 넘어가 3억 5천만 원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허위 신청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는 보조금 사기였고 결국 컨설턴트와 함께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다이어트 트레이너가 자신의 노하우를 도둑맞은 사건도 있다. 당신이 개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공동 경영을 제안해온 것이다. 회사는 이미 설립했으니 사장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제안을 수락했지만 대표권이 없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 잘 되자 곧바로 해고당하고 말았다.
공동 경영을 제안한 것은 노하우를 빼앗으려는 함정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애초에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엮이면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빼앗기므로 조심해야 한다. 부의 열차에 타려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려내는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 돈을 쓰는 방법은 낭비, 소비, 투자, 세 가지다. 나는 더 알기 쉽게 낭비를 죽은 돈, 소비를 살기 위한 돈, 투자를 살아있는 돈이라고 부른다. 낭비한 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건 죽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죽은 돈이다. 의식주 등 살아가기 위해 소비하는 돈은 살기 위한 돈이다. 투자를 통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크게 성장하는 돈은 살아있는 돈이다. 이 세 가지의 차이를 몰라서 돈을 묵혀두는 사람이 많다. 낭비, 소비, 투자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오로지 절약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부의 열차 승객은 이 세 가지의 차이를 확실히 안다. 그리고 투자에 돈을 써서 자산을 불린다. 돈을 쓸 때는 황금 비율을 기억하라. 낭비, 소비, 투자에는 적절한 비율이 있다. 가령 당신의 지갑에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자. 지금까지 이 100만 원을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에 어떤 비율로 사용해왔는지 계산해보자. 보통은 3대, 7대 0일 것이다. 내가 권장하는 것은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을 1대, 6대, 3의 비율로 맞추는 것이다. 이는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한 황금 비율이다. 죽은 돈, 낭비하는 돈을 완전히 0으로 만들면 인생이 지루해진다. 또 살기 위한 돈, 소비하는 돈을 지나치게 줄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돈, 투자하는 돈을 갑자기 3으로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1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달성하면 2로 높이고 최종적으로 3까지 높이는 것이 좋다. 이 황금 비율로 3년 정도 생활하면 돈에 대한 감각이 확 달라질 것이다. 금고 안에 잠들어 있는 돈을 깨워라. 돈을 막힘없이 순환시켜라. 돈이 막힘없이 흘러야 세상이 풍요로워진다. 한 곳에 고여있는 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를 예로 돈의 흐름을 살펴보자. 먼저 부동산 투자가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입주해 살게 된다. 입주자는 일해서 번 돈을 집세로 낸다. 부동산 투자가는 그 돈을 아파트 관리회사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돈을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금고 안에 잠들어 있던 돈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고 관련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돈을 불리는 과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부동산 투자도 돈을 순환시키는 엄연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 투자는 경제를 활성화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활동이다. 부디 당당하게 투자에 뛰어들어 부의 열차에 탑승하길 바란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200조 원을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를 설립한 인물이지만 건강을 해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부의 열차를 타는데 성공해도 건강을 잃으면 하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기에 부자는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전 세계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2018년 한 해만 해도 28조 원이었다. 이는 2017년보다 60%나 증가한 수치로 매달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의료나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자들이 건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다. 한편 돈이 없어서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고서라도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정신없이 일만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하면 부의 열차를 타기도 전에 몸이 망가질지도 모른다.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의 유산은 약 8조 3천억 원이라고 한다. 만일 당신이 건강하다면 스티브 잡스가 남긴 8조가 넘는 유산보다 가치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인생에는 3가지 길이 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리고 벼랑길이다. 건강에 유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벼랑에서 떨어진다. 자신의 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건강의 가치를 되새기길 바란다. 항상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라. 부의 열차 승객은 항상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그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낸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1. 식사. 평일 밤에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아 육류를 많이 먹는다. 아침이나 점심에는 되도록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한다. 2. 휴식.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8시간은 잔다. 호텔비도 아끼지 않는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다. 3. 운동. 항상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골프를 쳐서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조깅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한다. 4.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대화는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라도 기본 소프트웨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건강이라는 기본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으면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부자의 하루는 48시간이다. 인간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부자는 많은 사람에게 시간을 빌려서 하루를 48시간, 96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세상에는 돈을 받고 자신의 시간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회사원인 경우 월급, 전문가인 경우 서비스비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마음껏 빌려라. 그러면 당신은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부자는 무슨 일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달에 가는 로켓을 만드는 경우 혼자서는 1000년이 지나도 만들 수 없지만 1000명이 있으면 1년 만에 만들 수 있다. 부자가 회사를 많이 설립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타인의 시간을 빌리기 위해서다. 회사를 설립하면 수많은 사람이 매일 당신의 사업에 시간을 빌려준다. 그렇게 얻어낸 시간을 이용해서 부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즉, 회사는 시간을 빌리기 위한 시간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동차를 렌트하면 하루에 7만 원 정도가 든다. 시간당 3,000원이라는 가격에 렌터카라는 이동수단을 구매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한다. 신문을 구독하면 전단지가 딸려온다. 혹시 슈퍼마켓 세일 전단지를 1시간씩 읽고 있지는 않은가? 10원이라도 싸게 사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지키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방어만 하는 사람은 평생 부의 열차에 탈 수 없다. 가능한 많은 사람의 시간을 빌려라.
부의 열차 승객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산다. 이를테면 옷 세탁은 전부 세탁소에 맡긴다. 영어를 배울 때는 전문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방이 더러워지면 가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간단한 청소는 로봇 청소기에게 맡기고 자동 조리기나 식기세척기 등 시간을 단축해주는 가전제품도 10분 활용한다. 수입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경험을 해보라. 분명 부의 열차를 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도 일정 부분은 돈으로 유지할 수 있다. 우산이 없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자. 바로 옆에 택시가 서 있는데도 돈이 아까워서 역까지 비를 맞고 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감기에 걸려서 치료비로 택시비의 몇 배를 낼 수도 있다. 또 감기가 나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나라면 주저없이 택시를 탈 것이다. 긴자의 초밥집과 시골 초밥집의 차이. 긴자에 위치한 초밥집과 시골에 있는 초밥집은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은 제공하는 가치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 우선 재료의 차이, 장인의 기술, 입지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긴자에 있는 초밥집은 초밥에 쓰는 재료, 만드는 기술, 장소까지 모두 최상급이라서 가격도 비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재료나 기술이 10배나 차이가 날까? 오히려 재료는 시골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긴자의 초밥 장인과 지방 초밥 장인의 기술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나는 권위와 부가가치, 희소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먼저 권위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교토의 유명 사찰에 있는 스님의 말씀과 어느 시골에 이름 모를 사찰에 있는 스님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라도 듣는 쪽에서 느끼는 무게가 다르다. 당연히 시주하는 금액도 달라진다. 이어서 부가가치를 살펴보자. 부가가치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긴자 초밥집의 부가가치는 종업원의 태도, 안락한 분위기, 위생관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온다. 희소성은 특정한 곳에서만 맛보거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제한에 의해 생겨난다. 긴자의 오래된 초밥집들이 지점을 잘 안 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어디서든 먹을 수 있게 되면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라. 부자는 권위와 부가가치의 희소성을 잘 이용한다. 거기에 자신의 재능과 기술, 경험을 더하면 더 비싼 값에 팔린다.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의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류 사이에 이류가 섞여 있으면 전체가 이류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나도 늘 그 점에 유의하여 인맥을 소개하거나 파티에 참석한다. 진정한 부자는 외면을 치장하는데 큰돈을 들이지 않는다. 엄청난 대부호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다니기도 한다. 부자는 대신 내면에 돈을 들인다. 인류 가부키 배우는 옷의 안감에 공을 들인다고 한다. 언뜻 보이는 곳에 공을 들이는 것이 그들의 멋이다. 진정한 부자는 외면을 꾸미는데 흥미가 없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외견을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집 또한 외부를 호화롭게 꾸미기보다는 내부를 신경 쓰는 편이 빈집털이의 표적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음은 내가 평소에 실천 중인 내면을 갈고 닦는 방법이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는다. 친구와 한잔하며 정보를 수집한다. 존경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난다. 세미나 및 강연회에 참가한다. 구두, 벨트, 지갑 등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돈을 쓴다. 남을 기쁘게 하는데 돈을 쓴다. 부의 열차 티켓을 사주는 것은 과거의 당신이다.
인생은 노를 저어 나아가는 배와 닮았다. 눈앞에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노를 저으려면 뒤쪽을 바라봐야 하므로 진행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감에 의지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유속이나 수면을 유심히 관찰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의 흐름이 갑자기 빨라지면 폭포에 가까워진 것일지도 모른다. 주의할 것. 인생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자신의 역사를 적어보자. 유년기, 가족, 형제 자매, 친척, 놀이, 즐거웠던 일. 초등학생, 잘하는 과목, 학교 행사, 여름방학, 표창장. 중학생, 못하는 과목, 운동, 동아리 활동, 첫사랑. 고등학생, 컴플렉스, 친구, 음악, 연애, 수험 공부. 대학생, 수업, 아르바이트, 미팅, 실연, 졸업 논문, 취업 준비. 사회인, 일, 인간관계, 취미, 여행, 결혼, 육아. 현재 회사원이라면 직함도 적어보라. 신입사원, 대리, 과장으로 구분하면 자신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장단점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해 볼 수 있어 자신의 강점과 그것을 살리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잠들어 있는 재능의 원석을 발굴하라. 나는 중학교 때 욕실도 없는 주택에서 신축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만약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부동산 비즈니스라는 천직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고 그로 인해 컴플렉스가 생기기도 한다.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 동기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큰 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등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쓰라린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성공을 거머쥔 사람도 수없이 많다. 부의 열차 티켓을 사주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뿐이다. 여기까지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에오카 요시노리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거쳐 부동산 중개 영업사원으로 월급쟁이의 삶을 살다가 월급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현재 부동산 투자 회사의 대표이자 컨설턴트로 10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호입니다. 그는 일본의 로버트 기요사키로 불리며 자신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돈에 대한 마인드셋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경제 이론이나 뜨는 투자 정보를 아는 것보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부터 돈을 다루는 방식까지 부자가 실천하는 삶의 원칙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부자 마인드셋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벌리는 부의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10가지 부자의 태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을 예시로 전체 인구의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으며 일본 통계 기준 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의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현실을 직시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내려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열차를 갈아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인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방법으로 부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는 금융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통해 수입과 자산 규모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1단계인 연수입과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는 일단 돈을 벌고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후 자산 1억의 단계를 넘어
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과정을 거친 후에 투자를 시작하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방법은 이 책에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투자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돈을 다루는 법, 부자들의 마인드와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며 자연적으로 습득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아닌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자 마인드에 관한 주옥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소주제 한 편이 두세 페이지 정도로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서술되어 있어 머릿속에 콕콕 입력이 되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부자 마인드셋을 장착하기 위해 필독할 책으로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